저녁이 식지 않은 시간, 거실엔 조용히 김이 오른 미역국만 남아 있었다. 식탁 한가운데 하얀 봉투 2장, 엄마, 엄마, 대답은 없다. 현관에는 말자의 낡은 구두가 사라져 있다. 리모컨 아래에서 접힌 편지가 발견된다. 도연아, 어젯밤 너희 대화를 들었다. 요양원, 그리고 내 연금 엄마가 먼저 비워줄게. 수진의 손끝이 떨리며 2번째 메모를 펼친다. 연금은 내 것이니 앞으로 관여하지 말아라. 정적? 벽식의 초침이 크게 박동한다. 그 순간 택시 블랙박스처럼 스쳐가는 장면 어제 저녁 6시 32분 작은 가방 하나를 든 74세의 말자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휴대폰 전원을 끄기로 밀어내던 그 손짓.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빈 의자 하나가 더 무겁게 삐걱인다. 그리고 질문 하나가 방안을 가른다. 말자는 어디로, 왜 떠났는가?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 거실에 따뜻한 불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윤말자는 식탁을 정리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도 가족과 함께 저녁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74세의 말자는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던 베테랑 교육자였어요. 정년 퇴직한 후 매달 35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10년이 지났지만 경제적으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죠. 어머니, 오늘 반찬 정말 맛있었어요. 며느리 최수진이 그릇을 들며 말했습니다. 42세의 수진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야근과 바쁜 업무로 지쳐있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뭘.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잖니. 수진이 바쁘게 일하는데 집안일이라도 내가 해야지. 아들 이도연이 소파에 앉으며 리모컨을 집었습니다. 47세의 도연은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최근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스트레스가 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은 일찍 나가셔야 하니까 일찍 주무세요. 알겠다. 내일 정잔에 가려면 빨리 자야지. 말자는 부엌으로 들어가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74년을 살아오며 손에 밴 일상이었어요. 처음에는 혼자 지내다가 2년 전부터 아들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건강상 큰 문제는 없었지만 혼자 사는 집이 너무 크고 외로웠거든요. 아들 내외도 처음에는 반가워했습니다. 특히 수진이가 야근할 때 집안일을 도와줄 수 있어서 좋다고 했었죠. 어머니, 제가 할게요. 수진이 다가와 말자의 손에서 수세미를 가져갔어요. 아니야. 괜찮다.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너 하루 종일 일하느라 고생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는 쉬세요. 어머니도 하루 종일 집안일 하시느라 고생하셨잖아요. 결국 말자는 수진에게 설거지를 맡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연은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비용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네. 중산층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말자는 무의식 중에 그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요즘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고 요양원 가시는 분들이 많다던데.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말자는 가슴이 덜컥했어요. 어머니, 일찍 들어가서 쉬세요. 도연의 말에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너희도 일찍 자라. 특히 수진이. 너무 무리하지 마. 방으로 들어가며 말자는 거울 앞에 섰어요. 70대 중반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건강했고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교사 시절에는 하루 종일 아이들을 가르치고 방과 후에는
학부모들과 상담하느라 바빴었죠. 퇴직한 후에도 읽기 모임에 나가고 봉사활동도 하며 나름 의미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짐이 되고 있는 걸까? 침대에 누우며 말자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은퇴한 교사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아직 건강한 몸, 매달 나오는 연금까지. 하지만 요즘 아들 내외의 표정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특히 수진이가 야근에서 돌아와 피곤해하는 모습을 볼 때면 자신 때문에 며느리가 더 힘들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주고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2시, 말자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직 안 잤나?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걸어가던 말자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어요. 여보, 어머님 일 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겠어.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진지한 톤이었어요. 말자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겠어? 나도 40대 중반이고, 당신도 직장 다니면서 어머님까지 모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말자는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죽였어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 엄마인데 나도 어머님이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니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도 아이들 교육비에 대출금에 솔직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잖아. 그래도 어머님 요양원 알아봤어. 남양주에 괜찮은 곳이 있대. 한 달에 120만 원 정도면 되고 시설도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 120만 원. 말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수진아,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엄마야. 여보, 현실을 봐. 어머님 공무원 연금이 350만 원 나오시잖아. 요양원비 내고도 230만 원이나 남아. 그 돈으로 우리가 대출금도 갚고 아이들 교육비도 보탤 수 있고. 말자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벽을 짚고 서 있지 않으면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그게 맞는 일일까? 도연의 목소리에는 고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안 맞는 일이야? 어머님도 또래분들과 지내시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고, 우리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일석이조잖아. 하지만 엄마가 알면 상처받으실 텐데.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얘기해야지. 어머님이 먼저 원하시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서. 정말 그게 맞는 방법일까? 달리 방법이 있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순 없어.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이 계시면 우리 둘이 시간도 없고 아이들한테도 신경 쓸 여유가 없어.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그리고 어머님 연금으로 우리가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으면 나도 야근을 줄일 수 있을 거 아냐. 지금은 돈 때문에 밤근무까지 서고 있는데.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말자는 조용히 발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내가 정말 짐이 됐구나. 그것도 돈 때문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0년간 교사로 일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고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꿋꿋하게 살아온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아들에게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양원 120만 원, 그리고 남은 230만 원. 자신의 연금으로 아들 내외가 경제적 여유를 누리려 한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것마저도 아들 내외에게는 이용의 대상이었던 거죠. 말자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흐느꼈어요. 내가 교육자로서 쌓아온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결국 자식들에게는 연금 줄 할머니일 뿐이구나. 새벽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들 내외의 대화가 계속 맴돌았어요. 특히 자신의 연금을 당연히 자신들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 내가 먼저 결정을 내려야겠구나. 더 이상 그 애들한테 짐이 되어서는 안 돼. 동이틀 무렵 말자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말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는 손놀림이 평소와 달랐어요. 더 정성스러웠고 더 세심했습니다.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교사 시절 아침 일찍 학교에 나가던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일찍 일어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7시가 되자 도연이 일어났어요.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어제 늦게 주무시지 않으셨나? 응. 잠이 일찍 깼다.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지더라. 말자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표정 어딘가에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차릴게요.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대화를 한 것 때문인지 표정이 어색했어요. 말자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할게. 마지막으로.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혼자 중얼거린 거야. 말자는 상을 차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반찬 더 맛있어 보이네요. 특별한 날인가요? 도연이 수저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너희가 맛있게 먹어줘서 내가 더 고마워. 어머니, 약 드세요. 수진이 혈압약과 물을 가져왔어요. 말자는 약을 받아들며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수진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자신의 손을 잡으시니까 어젯밤 대화가 떠올랐거든요. 고마워.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서 너희 고생이지. 젊은 부부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젯밤 대화를 들었다는 뜻일까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저희가 어머니와 함께 지낼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하죠. 아니야. 그냥 감사하다는 말이야. 나도 이 나이에 혼자 살기는 외로웠거든. 말자는 약을 삼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어딘가 쓸쓸하고 체념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오늘 표정이 좀 평소와 다른 것 같은데. 도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다.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야. 나이 들면 밤에 자꾸 깨더라고.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병원 가보실까요? 수진이 직업적 습관으로 말자의 안색을 살폈어요. 아니야. 정말 괜찮다. 너희도 바쁜데 나 때문에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말자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들은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자신의 연금으로 그들이 여유로운 생활을 하려는 계획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연금을 받는 게 죄가 되는 건가? 내가 30년 동안 일해서 받는 정당한 보상인데. 여보, 회사 가야겠어. 도연이 일어서며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나도 병원 가야 해. 오늘 수술 스케줄이 빡빡해서. 수진도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특히 수진이. 무리하지 마. 건강이 먼저야. 말자는 문 앞까지 나와서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일이었어요. 어머니, 왜 나오세요? 추워요. 들어가세요. 응. 조심해서 가라.
저녁에 맛있는 거 해놓을게. 어머니, 괜찮으세요? 오늘 뭔가 이상해요. 수진이 돌아서다가 다시 물었어요. 이상할 게 뭐 있어. 그냥 너희가 고생하는 모습 보니까 고마워서 그래.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자는 거실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제 결정해야겠다. 더 이상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어. 오전 10시. 말자는 휴대폰을 들고 여동생 정자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정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언니, 정자야. 잘 지내니? 언니, 웬일이야?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정자는 70세로 말자보다 4살 아래였습니다. 3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고양시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서 명절에나 연락하는 정도였죠. 정자야.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언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울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잠시 내 집에 있어도 되겠니? 전화 너머로 정자의 놀라는 기척이 들렸어요. 언니, 갑자기 왜? 도연이랑 무슨 일 있었어? 수진이랑 싸웠어?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잠시만 며칠만 있다가 올게. 언니 목소리 들으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야? 나한테는 말해줘야지. 말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정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자식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니, 정자야. 내가 너무 오래 산 것 같아. 언니, 무슨 소리야? 74세가 뭐가 오래 살았다는 거야. 아들 내외한테 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말자는 목이 메었어요. 언니, 그런 말 하지 마. 언니가 어디 짐이야? 언니가 그 집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는데. 정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자야. 그게 아니라 그 애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내 연금으로 말자는 어젯밤 들은 대화를 정자에게 털어놓았어요. 정자는 말을 듣는 내내 한숨만 쉬었습니다. 언니, 그 애들이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응.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 요양원비 120만 원 내고 남은 230만 원은 자기들이 쓰겠다고. 세상에, 그럴 수가. 정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괜찮다. 정자야. 나도 이해해. 젊은 부부가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니.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것 같더라고. 언니,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의 연금을 당연히 자기들 것처럼 생각하는 게 말이 돼? 그래도 나도 그 집에 얹혀 살고 있잖아. 언니, 얹혀 사는 게 아니라 가족이잖아. 정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언니,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알겠어? 그런 소리 듣지 말고. 정자야. 하지만 너까지 힘들게 하면 언니, 외롭던 참이야. 어서 와. 우리 같이 살자. 나도 혼자 지내는 게 얼마나 외로운데. 정자의 따뜻한 말에 말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자야. 하지만 내가 가면 너도 불편할 텐데. 언니, 뭔 소리야. 언니가 있으면 나도 좋아. 혼자 밥 먹는 것도 싫고, 혼자 TV 보는 것도 싫었거든. 언니가 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정자야. 언니,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자매가 서로 의지하고 살면 되잖아. 언니는 공무원 연금도 나오고, 나는 남편 유족연금 나오고, 우리끼리 충분히 살 수 있어. 말자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정자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라도 내가 결정을 내려야겠구나. 언니,
무슨 결정? 더 이상 그 애들한테 부담 주지 않는 결정.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결정. 언니, 좋은 결정이야. 우리 함께 살자. 전화를 끊고 말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자의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더 마음이 아팠어요. 자매에게까지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자가 혼자 지낸다고 하니 서로 외로움을 달래며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오후 3시 말자는 작은 가방을 꺼내 옷가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어요. 몇 벌의 옷과 약, 그리고 남편의 사진, 교사 시절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전부였습니다. 교사 시절 받았던 상장들과 아이들이 써준 편지들도 있었지만 너무 많아서 다 가져갈 수는 없었어요. 가장 소중한 몇 개만 골라서 넣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잠시 망설였지만 어젯밤 들은 대화를 생각하니 마음이 굳어졌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어 살기보다는 차라리 자리를 비워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연금을 당연히 자신들 것으로 여기는 모습이 가장 충격적이었거든요. 오후 5시. 평소 같으면 저녁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었지만 말자는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었어요. 편지지에 정성스럽게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먼저 편지를 쓴다. 어젯밤 너희 대화를 들었다. 괜찮다. 엄마도 알고 있었어. 내가 이제 너희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30년 교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정작 늙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되어버렸구나. 너희가 요양원을 알아본 것도 이해한다. 그게 현실이니까. 하지만 내 연금으로 너희가 여유로운 생활을 하려는 계획을 들었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다. 내가 3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며 받을 권리를 얻은 연금인데 그것마저도 너희에게는 이용의 대상이었구나. 엄마가 먼저 자리를 비워줄게. 정자 이모네 집에 가서 지낼 거야.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너희만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내 연금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 그건 내가 평생 일해서 받는 정당한 대가야. 그동안 함께 살 수 있어서 고마웠다. 수진이도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라도 자유로워져라. 미안하다. 도연아, 엄마가 더 오래 살아서. 하지만 이제는 내 길을 가겠다. 사랑한다. 엄마가. 편지를 다 쓰고 말자는 한참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편지지 위에 떨어졌습니다. 특히 연금 이야기를 쓸 때가 가장 마음 아팠어요.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야지.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말자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거실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작은 메모를 하나 더 썼어요. 연금은 내 것이니 앞으로 관여하지 말기 바란다. 이 메모도 편지 옆에 놓았습니다. 오후 6시. 말자는 작은 가방을 들고 현관문 앞에 섰어요. 뒤돌아보니 2년간 함께 살았던 집이 보였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떠나야 할 때였어요. 거실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자신이 정성스럽게 가꾸어 온 화분들, 깔끔하게 정리된 책장, 그리고 가족 사진들. 모든 것이 추억이었어요. 안녕. 내 사랑하는 가족들. 비록 이렇게 헤어지지만 너희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말자는 문을 열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다시 들어가고 싶어질 것 같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말자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전원을 껐습니다. 아들이 연락을 해도 받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네.
동생네 집에 잠시 다녀오려고요. 그러세요. 가족끼리 자주 만나는 게 좋죠. 네. 그렇죠? 말자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파트를 나와 정자네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말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어요. 마치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첫 발걸음을 뗐던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아들을 키우며 바쁘게 보냈던 중년 가리고 홀로 남겨진 노년,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어요. 잘했을까? 하지만 이제라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지.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말자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어디 멀리 가시나 봐요. 짐이 있으시네. 아니요. 그냥 동생네 집에 잠시. 혼자 사는 동생이 외롭다고 해서요. 그러세요. 가족끼리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좋죠. 가족. 그 말이 말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과연 자신에게 가족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7시, 도연이 야근으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잠들었지만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준비해 놓으신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하지만 부엌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엄마 아직 안 일어나셨나? 평소 같으면 벌써 아침 준비 다 해놓으실 시간인데. 거실로 나온 도연은 탁자 위에 하얀 봉투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첫 번째 봉투를 열어 편지를 읽는 도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특히 연금에 대한 내용을 읽을 때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진아. 급하게 부르는 도연의 목소리에 수진이 뛰어나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가 없어졌어. 응? 무슨 소리야?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수진에게 건넸어요. 편지를 읽는 수진의 얼굴도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대화를 들으셨다고? 엄마 방 확인해봐. 두 사람은 급히 말자의 방으로 달려갔어요. 방문을 열어보니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옷장에는 몇 벌의 옷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정말 나가셨어. 수진이 힘없이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어젯밤에 한 말을 다 들으신 거야. 도연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연금 얘기까지.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젯밤 자신이 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연금으로 자신들이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 말이 가장 후회됐어요. 어떻게? 어머니가 어디 가셨을까? 편지에 정자 이모네 집이라고 했잖아. 연락해보자. 도연은 급히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 멘트만 들렸습니다. 엄마 폰이 꺼져 있어. 어떡해요, 여보. 내가 어제 너무한 말을 했어. 수진이 울먹였어요. 지금은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야. 먼저 찾아야 해. 도연은 정신없이 옷을 갈아입었어요. 회사에 연락해서 오늘 휴가 낸다고 해. 너도 병원에 연락해. 응, 알겠어.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특히 연금에 대한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나쁜 짓을 한 것 같아. 도연도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어머니의 연금을 당연히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일하시면서 받을 권리를 얻으신 연금인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수진이 자책하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부산하게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정자 이모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자 이모 연락처를 어떻게 알지? 어머니 주소록에 있을 거예요.
찾아보자. 결국 말자의 방에서 낡은 주소록을 찾았어요. 거기서 정자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자 이모한테 전화해보자. 하지만 정자의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어떡하지? 혹시 어머니가 다른 곳에 가신 건 아닐까? 일단 정자 이모네 집으로 가보자. 거기 계실 거야. 오전 9시 도영과 수지는 아파트 경비실로 갔습니다. 경비 아저씨, 혹시 어제 저녁에 저희 어머니 보셨나요? 어머니요? 아, 그 품이 있으신 분. 어제 저녁에 택시 타고 나가시던데요. 경비원이 대답했어요. 몇 시쯤이었나요? 6시 반쯤 됐을 거예요. 작은 가방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평소와는 달리 표정이 좀 어두우셨던 것 같은데. 도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 집을 떠나신 게 맞았습니다. 혹시 어디로 가시는지 말씀하셨나요? 글쎄요. 자세히는 안 들었는데. 동생 집에 간다고 하신 것 같기도 하고. 혹시 택시 번호 기억나세요? 글쎄요. 기억이 안 나네요. 워낙 많은 택시가 다니거든요. 두 사람은 아파트 주변 택시 회사에 연락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너무 많은 택시가 다니고 있었거든요. 일단 정자 이모네 집부터 가보자. 다행히 주소록에서 정자의 집 주소를 찾을 수 있었어요.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차로 1시간을 달려서 정자의 집에 도착했어요. 작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정자 이모, 정자 이모. 문을 두드리며 불렀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혹시 마트 가신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 좀 기다려보자. 두 사람은 근처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하지만 1시간을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계실 텐데. 도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옆집에 물어볼까? 그래. 좋은 생각이야. 옆집 초인종을 눌렀더니 중년 여성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옆집 윤정자 할머니 보셨나요? 아, 정자 할머니요? 어제 누가 찾아오셨더라고요. 나이 드신 여자분이 도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언제쯤이었나요? 저녁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아침 일찍 둘이서 어디 나가시더라고요.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글쎄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자 할머니가 오랜만에 누가 와서 좋다고 하시던데. 결국 단서를 찾지 못한 두 사람은 발걸음을 돌렸어요. 어머니가 정말 정자 이모랑 계신 것 같은데. 어디 가신 걸까? 모르겠어. 일단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보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각자 후회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 연금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받으셨을까?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하지만 도연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머니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같은 시간 서울의 한 찻집에서 말자와 정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정자가 말자를 데리고 나온 곳이었어요. 언니, 일단 차나 마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정자가 따뜻한 차를 말자 앞에 밀어주었어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정자야, 고마워. 너까지 고생시켜서. 언니, 그런 말 하지 마. 우리가 뭐 남이야?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데. 언니가 와줘서 오히려 내가 고마워. 정자는 말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말자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언니, 어젯밤에 정말 그런 대화를 들었어? 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젯밤 일을 자세히 털어놓았어요. 아들 내외의 대화를 엿들은 것부터 요양원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연금으로 그들이 여유로운 생활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까지. 그래서
내가 먼저 자리를 비워주기로 한 거야. 더 이상 그 애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정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언니, 그 애들이 정말 연금 얘기까지 했다고? 응. 120만 원 내고 남은 230만 원은 자기들이 쓰겠다고 하더라. 세상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정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그 애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언니가 정말 짐인 것은 아니야. 아니야, 정자야. 나도 이해해. 젊은 부부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쉽지 않잖아.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언니의 연금을 당연히 자기들 것처럼 생각하는 게 말이 돼. 정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언니가 30년 동안 교사로 일하시면서 받을 권리를 얻으신 연금인데, 그걸 왜 자기들이. 그래도 나도 그 집에서 같이 살고 있으니까. 언니,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같이 사는 게 당연한 일인데 무슨 얹혀 산다는 소리야. 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 모실 때 힘들었어.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나이 들어보니 알겠더라. 말자의 목소리에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어요. 언니, 하지만 언니는 그 집에 정말 많은 것을 해줬잖아. 뭘 해줬다고. 언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마. 2년 동안 집안일 다 해주시고, 수진이 야근할 때는 저녁 준비해 놓으시고, 청소에 빨래까지. 정자의 말에 말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정도로는 안 되나 보지. 그 애들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경제적인 부담이 더 클 수도 있고. 언니, 정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 보았어요. 언니, 진정해. 언니는 짐이 아니라 은혜야. 그리고 언니의 연금은 언니 것이야. 은예? 그래. 언니가 없었다면 그 집이 지금처럼 버티지도 못했을 거야. 수진이가 안심하고 직장 다닐 수 있었던 것도 언니 덕분이고. 말자는 정자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런데 왜 요양원 얘기를. 언니, 그 애들도 사람이야. 힘들 때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하지만 그게 진심은 아닐 거야. 정자야. 언니, 내가 확신해. 도연이는 지금 언니 찾으러 온 동네를 뒤지고 다닐 거야. 그리고 자신들이 한 말을 후회하고 있을 거고. 정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말자의 핸드백에서 진동 소리가 들렸어요. 말자는 어제부터 꺼놓았던 휴대폰을 켰습니다. 삐삐삐 마이너스 문자 메시지가 15개나 와 있었어요. 모두 도영과 수진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연락 주세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돌아와 주세요. 엄마, 제발 연락만 해주세요. 걱정돼요.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 연금 일은 잊어주세요.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말자는 문자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 봐. 내가 뭐라고 했어? 그 애들이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데. 특히 연금 얘기 문자 봐.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하잖아. 하지만 언니, 이제 집에 가자. 그 애들이 얼마나 후회하고 있을까. 말자는 고민에 빠졌어요. 집에 돌아가면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 같았습니다. 정자야. 내가 정말 집에 가도 될까? 또 짐이 되면. 언니, 당연하지. 그게 언니 집이야. 그리고 언니는 짐이 아니라 그 집의 기둥이었어. 하지만 나 때문에 그 애들이 힘들어하면. 언니, 정자가 말자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어요. 언니가 없으면 그 집이 더 힘들어져. 언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언니의 연금은 언니 것이야. 말자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자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애들 대화를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이었어. 언니, 사람들은 다 그래.
힘들 때는 약한 모습도 보이는 거야. 하지만 정말 언니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이제 깨달았을 거야. 정자는 말자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언니, 우리 집에서 며칠 더 쉬다가 가도 돼. 하지만 언젠가는 가야 해. 그게 옳은 일이야. 말자는 정자를 바라봤어요. 여동생의 따뜻한 눈빛이 마음을 녹였습니다. 정자야,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언니,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살면 되는 거야. 하지만 언니에게는 더 많은 가족이 있어. 정자야, 며칠만 더 내 집에서 지내도 될까? 마음을 좀 정리하고 싶어. 당연하지. 언니, 언제까지든 괜찮아. 내가 얼마나 좋은데. 그 시각 도연과 수지는 집에 돌아와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머니 연락이 없어. 문자도 읽기만 하시고 답은 안 하시네. 수진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어요. 계속 전화해 봐야지 뭐. 언젠가는 받으실 거야. 도연도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보, 내가 어제 정말 나쁜 말을 많이 했지. 특히 어머니 연금 얘기.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실 자신도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연금을 사용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했었거든요. 어머니가 정말 상처받으셨을 거야. 30년 동안 일하신 대가인 연금을 우리가 당연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뭐 해. 어머니 찾는 게 먼저야. 하지만 도연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떠난 후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해주시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밥이 준비되어 있고 집에 오면 깔끔하게 정리된 집. 빨래는 언제나 깨끗하게 개어져 있고 냉장고는 항상 반찬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한테 너무 의존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게 뭔 말이야?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것도 어머니가 해주시던 일이고 저것도 어머니가. 맞아. 엄마가 계셔서 우리가 얼마나 편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그런데 우리는 어머니를 짐이라고 생각했어. 심지어 어머니 돈까지. 수진아, 그만해. 지금 자책해봤자 소용없어. 하지만 도연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머니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저녁 8시. 두 사람은 제대로 저녁도 먹지 못했어요. 평소 같으면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저녁상이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라면이라도 끓일까? 그래. 뭐라도 먹어야지. 수진이 부엌에 가서 라면을 끓이는 동안 도연은 계속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지? 아마 우리 목소리 듣기 싫으실 거야. 도연의 말에 수진은 더욱 울상이 되었어요. 어떻게, 정말로 어머니가 우리를 정말 싫어하시게 된 것 같아.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도연아, 나 정자 이모야. 정자 이모. 도연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수진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우리 엄마 계신가요? 응, 여기 계셔. 걱정 많이 했지? 이모,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는 괜찮으세요? 괜찮긴 한데 많이 상처받으신 것 같더라. 너희가 한 말 때문에. 도연의 마음이 쓰라렸어요. 이모, 제가 지금 모시러 갈게요. 도연아, 잠깐. 너희 엄마가 너희한테 실망이 많으신 것 같다. 어제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특히 연금 얘기는 뭐냐? 도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정자 이모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모,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너희 엄마 연금을 너희가 쓰겠다고 했다며? 그게 정말이냐? 정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이모, 정말 죄송해요. 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도현아, 너희 엄마가 30년 동안 일해서 받는 연금인데 그걸 왜 너희가? 이모,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지금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네, 정말이에요. 저희가 어머니한테 너무했어요. 정자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도현아, 너희 엄마가 며칠 더 여기 계실 거야. 마음을 정리하실 때까지. 이모, 그동안 너희도 생각해봐. 너희 엄마가 그 집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연금이 누구 것인지. 전화가 끊어졌어요. 도연은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여보,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며칠 더 정자 이모네에서 지내신대. 그럼 언제 오세요? 모르겠어. 마음을 정리하실 때까지라고 하시네. 수지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정말 화나셨나 봐요. 우리 때문에. 당연하지. 우리가 어머니 연금을 우리 것처럼 생각했으니까. 도연도 자책감에 빠졌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말자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도연과 수지는 매일 전화를 걸었지만 말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집은 점점 더 어수선해졌어요. 청소는 제대로 안 되고 빨래는 쌓여만 갔습니다. 평소 말자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집이 이 모양이네. 수진이 쌓여있는 빨래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게, 엄마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도연도 어머니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밥 대신 차가운 빵이나 우유만 있었고 저녁에 집에 와도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두 사람 다 바쁜 일상 때문에 집안일을 제대로 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여보, 우리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의존하고 살았는지 이제야 알겠어. 맞아.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 일주일이 지났어요. 도연과 수지는 매일 정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 안부를 물었지만 정자는 차갑게 대했어요. 정자 이모,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셔. 나하고 시장도 가고 공원 산책도 하고. 언제쯤 집에 오실까요? 글쎄, 너희 엄마가 결정하실 일이지. 이모,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께 전해주세요.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면 뭐해? 진짜 반성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정자의 말에 도연은 할 말이 없었어요. 한편 정자네 집에서 말자는 여동생과 함께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오늘 뭐 할까? 글쎄, 뭘 하고 싶어? 언니와 함께라면 뭘 해도 좋아. 혼자 지낼 때는 하루가 너무 길었거든. 정자의 말에 말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적어도 여기서는 짐이 아니라 환영받는 존재였으니까요. 정자야, 내가 여기 있으면서 너무 편하게 지내는 건 아닐까? 언니, 그런 말 하지 마. 언니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데. 고마워, 정자야. 언니, 그런데 도연이 매일 전화 와. 언니가 언제 집에 올 거냐고. 그래, 응. 목소리 들어보니까 정말 후회하고 있는 것 같더라. 수진이도 마찬가지고. 말자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자야, 솔직히 집에 가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또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두려워. 언니, 그 애들이 이번 일로 많이 깨달았을 거야. 언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럴까? 언니,
내 생각에는 그 애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 특히 연금 얘기는 정말 후회하고 있더라고. 말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2주가 지났어요. 도영과 수진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없는 집에서 지내면서 어머니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여보, 어머니 없이는 정말 안 되겠어. 수진이 지쳐서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나도 그래. 엄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이제야 알겠어. 그런데 우리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 그것도 어머니 연금으로. 수진은 자꾸 그 생각이 나서 괴로웠어요. 여보, 우리 어머니한테 직접 찾아가자. 응, 이렇게 있어봤자 해결될 게 없어. 직접 가서 사죄하자. 하지만 정작 이모가 그래도 가야지.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보여드려야 해. 다음 날 도영과 수진은 정잔의 집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꽃다발과 과일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정자가 나왔어요. 왔구나. 이모, 안녕하세요. 들어와. 거실에 앉으니 말자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도영과 수진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엄마, 말자는 차를 가져와서 테이블에 놓았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어요. 잘 지냈니? 말자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런 말을 어떻게... 수진도 울먹였어요. 무슨 말? 말자가 담담히 물었어요. 요양원 얘기. 그리고 어머니 연금 얘기요. 아, 그 얘기. 말자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 연금은 어머니 것인데. 도연아, 앉아라. 말자가 아들을 불렀어요. 도연은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도연아, 너희가 그런 생각을 한 건 이해한다. 어머니,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나도 알고 있어. 말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내 연금까지 당연히 너희 것으로 생각한 건 그건 좀 충격이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아, 고개 들어. 어머니, 너희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야. 이해해. 어머니, 하지만 내 연금은 내가 30년 동안 일해서 받을 권리를 얻은 거야. 그걸 왜 너희가 쓰려고 하니? 말자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도연아, 말만으로는 믿기 어렵다. 어머니,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지? 말자는 차를 마시며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글쎄, 그건 너희가 생각할 일이야. 정자가 옆에서 말했어요. 너희 엄마가 없는 동안 어떻게 지냈니? 이모, 정말 힘들었어요. 수진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뭐가 힘들었는데?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겠고, 아침 저녁도 제대로 차려 먹지 못하고,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래? 그럼 이제 알겠구나. 너희 엄마가 짐이 아니라는 걸. 정자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 돌아와 주세요. 도연이 간절히 말했어요. 도연아, 내가 돌아가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어머니,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약속드릴게요. 말만으로는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자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며칠 더 여기서 지낼 거야. 너희가 정말 변했는지 지켜본 다음에. 어머니, 그리고 앞으로 내 연금 일에는 간섭하지 마라. 네, 어머니. 당연히 어머니 거예요. 그럼 이제 가거라. 너희도 할 일이 있을 테니까. 도연과 수지는 아쉬워했지만 일어섰어요. 어머니, 곧 돌아와 주세요. 생각해 볼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되돌리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정말 화나셨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너무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어머니 마음을 풀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며칠 후 도연은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다가 어머니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도연아,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사실 어머니와 좀 문제가 있어서요. 도연은 동료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물론 연금 이야기는 빼고 말이에요. 아, 그래?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다고? 네, 저희가 잘못해서요. 도연아, 어머니한테 직접 찾아가서 사과해야지. 그런데 어머니가 아직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서. 그럼 뭔가 정성을 보여드려야지. 말로만 하지 말고. 동료의 말에 도연은 생각에 잠겼어요. 정성을 보여드린다는 게 어떤 걸까? 그날 저녁 도연은 수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아, 우리 엄마한테 뭔가 정성을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 무슨 정성?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거지. 어떤 행동 말하는 거야? 도연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걸 해드리는 거야. 엄마가 뭘 좋아하셨더라? 어머니가 교사셨으니까 책을 좋아하지 않아? 맞아. 그리고 꽃도 좋아하시고 그럼 책이랑 꽃을 사드릴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어머니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다음 날 도연은 어머니가 자주 가시던 서점에 갔어요. 어머니가 관심 있어 하시던 책들을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어머님이 어떤 책을 좋아하셨나요? 서점 직원이 물었어요. 시집이랑 교육 관련 책들을 좋아하셨어요. 아, 그럼 이 책들이 어떨까요? 직원이 몇 권의 책을 추천해 줬어요. 도연은 그 중에서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책들을 골랐습니다. 수지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집에 가서 꽃다발을 주문했어요. 어떤 꽃으로 해드릴까요? 김. 화려한 것보다는 단아한 걸로 해주세요. 연세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럼 백합과 장미로 해드릴까요? 네, 좋아요.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한정식 집에 가서 도시락을 주문했어요. 이 음식들을 포장해서 가져갈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특별한 날인가요? 어머니께 드리려고요. 도연과 수지는 준비한 선물들을 들고 정자네 집을 찾아갔어요. 또 왔구나. 정자가 문을 열어줬어요. 이모, 안녕하세요. 뭘 그렇게 많이 가져왔어? 어머니께 드리려고 준비한 거예요. 거실에 들어가니 말자가 책을 읽고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왔구나. 뭘 그렇게 많이. 엄마, 저희가 준비한 거예요. 도연이 책들을 꺼내며 말했어요. 이 책들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골랐어요. 말자는 책 제목들을 보며 놀랐어요. 자신이 관심 있어 하던 책들이었거든요. 이 책은 어떻게? 엄마가 평소에 관심 있어 하시던 거라서요. 수진이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어머니, 이것도요. 꽃은 왜? 어머니가 꽃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요. 그리고 음식도 꺼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한정식집 음식이에요.
말자는 아들과 며느리가 준비한 것들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적어도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알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고마워. 하지만 이런 걸로 어머니, 저희가 정성으로 준비한 거예요. 도연아, 수진아, 앉아라. 말자가 두 사람을 불렀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 이런 걸 준비했다는 건 고마워.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야. 그럼 뭘 원하세요? 진심이야. 진짜로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마음. 엄마, 저희가 어머니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은 적이 있나요? 도연아, 가족이라면 서로 짐이 되지 않아야 해. 그런데 너희는 나를 짐으로 생각했잖아. 엄마, 그리고 내 연금을 당연히 너희 것으로 생각한 것도 마찬가지야. 말자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수진아, 말은 쉽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어머니,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가 진짜로. 그럼 증명해봐. 네, 너희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걸 증명해봐. 말자는 두 사람을 똑똑히 바라봤어요.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그건 너희가 생각할 일이야. 그로부터 일주일 후, 도영과 수지는 매일 정잔의 집을 찾아갔어요. 선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집안일을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이모, 청소 저희가 할게요. 어머니 빨래는 저희가 가져가서 해드릴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집안일을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정자 이모를 모시고 산책도 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공원 다녀오세요. 같이 가자. 저희가 모실게요. 공원에서 네 사람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집에 안 계시니까 정말 허전해요. 도연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 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밥 냄새가 나지 않고, 저녁에 집에 와도 불이 켜져 있지 않고, 어머니, 저도 그래요.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집이 집 같지 않아요. 수진도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어머니가 계셨을 때는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야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알겠어요. 말자는 아들과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도연아, 수진아, 네, 어머니? 너희가 정말 진심인지 알겠어.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줘. 뭐든지 말씀하세요. 다시는 나를 짐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내 연금에 대해서도 함부로 생각하지 마라. 네, 어머니? 약속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네, 나를 짐으로 만들지 말고 너희도 서로 짐이 되지 않도록 살아라. 도영과 수지는 어머니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엄마. 서로를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선물로 생각하며 살자는 뜻이죠. 말자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맞다. 도연아, 가족은 서로에게 짐이 아니라 선물이야. 네, 앞으로 그렇게 살게요. 어머니, 그럼 이제 집에 돌아와 주세요. 수진이 간절히 부탁했어요. 말자는 정자를 바라봤어요. 언니 가. 그 애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정자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언니, 언제든지 외로우면 와. 윤말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따뜻한 가정의 이야기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말자님의 선택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교사로 살아오며 남을 위해 헌신했고,
노후에도 스스로를 책임지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조차 짐이라는 존재를 알았을 때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가족은 서로에게 짐이 아니라 선물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이라 더 쉽게 상처 주고 더 쉽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의 삶과 노력이 결코 계산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라는 점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 부모님 그리고 가족을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당연함 속에 감사와 존중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말자님의 이야기는 허구일 수 있지만 우리 현실 속에서도 수많은 말자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울림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